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의 합병을 두고 불공정하다는 주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보고 오너 일가의 지배력만 키운다는 비판 속에 금융당국과 정치권까지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두산그룹이 내놨던 이 지배구조 개편안부터 다시 한번 좀 뜯어보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켓을 합병하는 내용입니다. 네. 세 단계에 걸쳐서 분할 합병이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장표가 이제 현재 지배 구조입니다. 이제 보시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재 두산 밥켓의 모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합니다. 이제 원전이나 가스투빈 등의 그 플랜트 사업을 하는 존속법인은 그대로 두고 투자사업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떼어냅니다. 비율은 8대2입니다. 이때 이제 투자사업법인의 자회사 이제 그 두산 밥켓 지분을 다 들고 나오고요. 2단계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새로 만든 투자사업법인을 합병합니다. 합병 비율은 투자사업법인이 6,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5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 밥켓은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는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밥켓을 합병하는 겁니다. 둘 다 이제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두산 밥켓 소액 주주들의 주식을 로보틱스가 모두 사들이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현금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밥켓 주식을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때 비율이 1대 0.63입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산 밥켓 주식과 로보틱스 주식을 교환하는 비율, 이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두 회사의 이제 시가총액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익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네. 이 두산 밥켓은 연간 그 영업이익으로 1조 원이 넘게 벌어들이는 회사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100억 원대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산 밥켓 한 주를 주면은 두산 로보틱스 0.63주로 바꿔주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돈 잘 버는 회사의 주식을 주는데 그 대가로 돈 못 버는 회사의 주식을 그것도 개수가 좀 모자르게 받는 겁니다. 이 수익성만 놓고 보면은 이제 좀 거꾸로 된 거죠. 네. 이 로봇 산업이 아무리 좀 그 전도 유망한 성장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제 당장 그 납득하기는 어려운 제안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주주들이 화가 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를 재편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주사 두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밥켓에 대한 지배력이 기존 14%에서 42%로 3배 늘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반대가 없이 진행이 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이 올라갑니다. 이 기업 거버넌스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주산 입장에서는 거래 전에 14%였던 실질 지배력이 42%로 그냥 증가하는데 현금 비용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이게 지배력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2023년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약 35억 달러가 있습니다. 4조 6천억이 남아있는 회사예요. 다 배당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게 결국은 다 일반 주주 형태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조금 전 장 마감 공시로 두산 밥켓에서 약 4,700억 원 규모의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네. 좀 부정적인 여론이 또 한층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충분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인데 두산그룹이 왜 이렇게 구조를 만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논란이 되는 주식 교환 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도 사타치 뒤져봤는데 여기 적힌 대로 안 하면 오히려 불법입니다. 네. 이제 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그러면 합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자회사로 둘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도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향후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 이제 두산 밥켓이 지주사 두산의 손자회사가 되는 건데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를 하려면 지분 100%를 사들여야 됩니다. 이 공정거래법상 이런 규정 때문인데요. 네. 효율적으로 경영권을 확보를 하려면 최대 주주 지분만 사오면 되는데 이제 이 손자회사라는 그 위상 때문에 큰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두산 측이 밝힌 지배구조의 재편 목적이 이제 사업 시너지를 높이고 또 성장성을 높이는 건데요. 두산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합병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주주 가치도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액 주주 이익은 뒷전이고 대주주 지배력만 강화한다.
또 밸류업 시대에 역행한다는 등의 도의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불법이 아니라고 강행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산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과 이 정치권까지 좀 나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두산밥캡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골자는 이제 기업 간의 합병을 할 때 그 합병 가액을 공정하게 정하고 진짜 공정한지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는 내용입니다. 네. 또 금융감독원에서도 제동을 걸었는데요. 분할 합병에 관한 정정 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합병 시 예상되는 위험이나 이 목적과 같은 내용이 좀 부실하니 채워서 넣으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합병 논란의 핵심인 주식 교환 비율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합병이 마음에 들지 않는 주주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좀 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쓰면 됩니다. 분할 합병을 진행하는 세 개 회사,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로보틱스 그리고 밥캣의 이제 회사가 반대 주식을 사들이고 소각할 예정입니다. 네. 이 권리 주주 확정은 오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기간입니다. 이제 권리주주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팔고 나가더라도 그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청구권이 없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산그룹은 청구 금액이 일정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분할 합병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매수 예정 가격은 표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에 이제 주가가 매수 예정가보다 낮으면 결국은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번 분할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액 주주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재검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좀 낮아서 앞으로 이제 그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